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립 잘 하셨나요? 오늘 아침 일찍 삼성전자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가 일본에 공급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현재 먹거리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가전들도 잘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반도체 아니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는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가 아닌 5G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AI,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등 거진 대부분 4차 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쉽게 말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좀 슬프기도 하지만 운전도 기계가 하고 음식도 기계가 만들고 공장의 제품 생산과 품질 검사까지 기계가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계와 기계 간의 소통이 원활하려면 빠른 통신이 필요하겠죠. 통신 자체가 느려 터지게 된다면 아마 불편함이 따를 것이고, 특히 자율주행은 사람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통신이 느리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4차 산업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시장이 바로 5G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통신장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통신장비들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삼성 스마트폰 실적이 부진하여 삼성이라는 이름을 떼고 갤럭시로 이름을 내세워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을 회복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떼서 성적이 좋았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본에서 삼성 5G 통신 장비 공급 수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한국, 미국, 일본 1위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에 모두 진입하게 되어 5G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오랜 도전이 점점 성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본 현지 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공급해 왔는데 처음으로 이동통신 장비를 이번에 직접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일본 2위 통신 사업자와 함께 1위 통신 사업자를 5G 고객사로 확보하며 일본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일본 통신 사업자들과 다양한 5G 기술 검증을 진행해 왔으며 5G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이 업체 KDDI와 지난 3월 5G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고, 삼성전자는 2002년 KDDI에 3G CDMA 이동통신 장비를 수출하며 일본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한 지 14년 만인 2016년부터 NTT 도코모와 5G 기술 검증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일본 진출 19년 만인 올해 직접 이동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NTT 도코모는 지난해 말 기준 8,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이며 모바일 서비스 매출 기준으로 2019년 기준 세계 5위 수준의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삼성전자의 대형 고객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미국 버라이즌과 7조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이는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었는데요. 이동통신장비 공급 계약 소식들이 반도체 못지않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가 만들어낸 엄청난 속도를 말이죠. 우리는 지금 5G 시대에서 5G 속도 경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속상한데요. 얼마 전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고발했다라는 뉴스도 나오던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5G 폰을 쓰고 있고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5G 공급망이 충분하지 못하고 막상 5G가 터지는 곳에서 핸드폰을 해도 오히려 LTE보다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5G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5G 시대라고 하긴 좀 쑥스럽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5G 시대가 정말 오게 되겠죠. 4차 산업 시대가 오기 전 5G 시대가 먼저 완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5G 시대에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고객사는 크게 캐나다의 비디오트론, 텔러스, 사스크텔, 미국의 버라이즌, US셀룰러, AT&T, 스프린트, 뉴질랜드의 최대 통신 사업자 스파크 등으로서 글로벌 통신사들로부터 신규 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속속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사들과 더 많은 점유율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빠른 네트워크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무섭고 멋집니다. 미래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도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예전부터 항상 위기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변화에 발맞춰 걷는 것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더 뛰어나가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G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좀 오바스럽다는 생각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삼성은 6G 시대도 준비 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5G 시대를 몸소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이미 6G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G와 함께 6G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호재에도 주가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 아쉽기도 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이런 장이 3개월째 지속되다 보니 허무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호재 이야기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소식을 쌤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만만한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나라 시장 전매 특허 전강 후약이 또 나왔고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것이죠. 앞서 잘 나갔던 2차전지 종목들은 몇 날 며칠 지옥을 맛보고 있고 정치 테마주는 희비가 엇갈리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돈 버는 곳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트레이닝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안전하고 든든한 종목에 꾸준히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해 나가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단기 트레이닝에 재능이 1도 없어서 돈 정말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삼성전자가 빌빌거려도 마음 하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주가가 하한가를 가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곱씹어 보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호재들은 계속해서 쏟아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호재를 보면서 정말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구나. 삼성전자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적립을 계속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요. 장기 투자를 꼭 성공해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자신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파이팅!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